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은 기본적으로 RGB, 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의 색상 채널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 컬러로 표현이 된 이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RGB 세 가지의 색상 채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합성 작업을 위한 알파 채널이 사용이 되고요. 그 밖에 또 합성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지금의 김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택 영역과 레이어 그리고 알파 채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김프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그 채널이 바로 알파 채널과 그 밖의 채널입니다. 자, 살펴보기 위해서 바닷가라는 이미지 파일이 적용이 된 상태인데요. 자, 지금의 요 이미지는 알파 채널, 즉 합성을 하기 위한 그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었죠. 예, 지금의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선택 영역,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레이어 선택,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본 강좌를 녹화하는 camtasia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딜리트 단축키가 먹지 않습니다. 자, 메뉴로 와보죠. 자, 메뉴를 사용을 해서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려져 나가고요. 잘려져 나간 그 자리에는 백그라운드의 색상에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 영역을 삭제를 했을 때 투명한, 즉 구멍이 뚫리지 않는 이유는 현재 레이어가 알파 채널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더라고요. 알파 채널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레이어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알파 채널 추가를 선택을 해 주게 되면은 이제 잘라내기를 했을 때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처럼 알파 채널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영역을 투명화 해서 어떠한 레이어를 통해서, 즉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합성 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해제를 해줘. 컨트롤 시프트 A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채널 탭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현재 알파 채널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여기에서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네, 채널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선택 메뉴에서 채널로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로 저장이라는 이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현재 이 상태에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 주는데요. 자, 가령 특정한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지금의 채널로 저장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 주면서 검정색과 흰색의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흰색의 모양을 보니까 자,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원형의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흰색은 표현이 되는 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투명, 즉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의 이 모양의 채널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눈의 모양을 이렇게 켜줘야 되는데요. 예전에 퀵 마스크를 사용을 했을 때처럼 자, 비슷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의 요 영역을 이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론 이미 선택이 되어 있지만 자, 지금의 요 이미지의 흰색과 검정색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선택 영역을 이 채널로 바꿉니다라는 요 기능을 클릭을 해 주면은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눈을 꺼주고요.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다면 다시 레이어로 이동을 해 주고요.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눌러준다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이렇듯 채널을 특정한 영역을 선택을 해서 투명한 상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더라고요. 컨트롤 Shift A 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줍니다. 채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요 이미지에서 요 하늘 부분이죠. 예, 하늘 부분을 좀 더 파랗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선택을 해주고요. 채널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전에 이 채널은 필요가 없는데 휴지통에 이 채널을 삭제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해도 되겠지만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자, 새 채널을 만듭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 위쪽에서 알파 쪽이죠.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 새 채널 자, 여기에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채널 이름 적당하게 부여를 해주고요. 확인. 자, 그럼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졌고요. 일단 눈이 켜져 있는 상태, 즉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하늘을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투명한 영역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하늘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죠. 예, 혼합 도구 요 툴이 필요합니다. 자,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클릭 드래그 해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색상이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현재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군요. 검정색 그리고 위쪽 부분이 흰색으로 처리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해서 이번엔 짧게 자, 그러면 경계가 이렇게 또렷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약간 삐뚤어졌네요. 클릭 드래그 다시 한번 됐나요? 자, 지금처럼 그레디언트 즉 혼합 도구를 사용을 한다면 혼합 도구라는 말이 저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보통 이제 그레디언트 툴이라고 많이 하죠. 예, 여하튼 이 도구를 사용을 한다면 지정된 색깔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레디언트의 색깔은 지금 전경색을 배경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전경색을 배경색으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색깔을 바꿔주면은 역시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색깔도 바뀌어집니다. 자, 그럼 모양은 선형이 있고요. 열어보면은 자, 이중선형, 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의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나오면 그레디언트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는 또 그레디언트라고 이름을 사용을 하네요.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말로는 그레디언트가 맞죠, 사실. 예, 여하튼 자, 그레디언트를 여기에서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또 혼합 도구라고 사용이 되네요. 좀 헷갈리게. 여하튼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혼합 도구보다는 그레디언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그레디언트가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해보면 다양한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새 이미지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640에 480 크기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됐죠? 자, 특정 그레디언트를 선택을 해주고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은 선택된 그 그레디언트가 적용이 되고요. 자, 클릭 드래그 이번에 수평으로 해주면은 수평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요거 자, 역시 계속 덮어 씌워지게 되죠. 예. 자, 그레디언트 타입도 여기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이 되는 요 그레디언트 말고 우리가 원하는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위쪽에 하나 만들어 봐야죠. 자, 새 그레디언트를 만듭니다.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제목 없음이라는 그레디언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이 사용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해보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가령 원형을 사용을 해보면 이제 원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됐죠? 자, 반대. 자, 여기서 색깔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해당 그레디언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그레디언트 편집기가 이렇게 탭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요 화살표는 이 두 가지 색상 요 사이에
분포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가운데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선택이 되어 있는 요 색상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색상에 대한 비율을 분포도를 설정을 해주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구획의 중심을 다시 가운데로 이런 메뉴를 사용을 해줄 수 있겠죠. 선택을 해주면 다시 가운데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검정색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을 통해서 색상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지금의 요 색상은 왼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메뉴를 이용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색상 타입이죠. 여기서 전경색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여기 전경색을 그대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전경색을 자, 이렇게 다른 색으로 바꿔준 다음에요. 자, 여기서 바꿉니다. 전경색. 자, 그럼 전경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자, 오른쪽 색 타입이죠. 자, 여기서도 역시 원하는 그 색상 타입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됐고요. 여기서 원하는 타입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투명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지금 전경색 투명, 배경색 투명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투명한 색상으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새로운 색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측 마우스 버튼 사이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중심에서 구획 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획을 여기에서 이제 분리를 한다는 것이죠. 분리를 해주게 되면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핵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 요 삼각형에서 자,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리고 이제 색상을 여기에서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전경색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전경색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색 타입 역시 전경색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와 여기가 모두 이제 전경색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색상을 새롭게 추가하고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필요 없는 그레디언트다 라고 생각한다면 선택을 해주고요. 휴지통 사용을 해서 삭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레디언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원래 작업 도큐멘트로 이동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채널에서의 작업은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투명한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눈을 꺼주고요. 해당 채널 선택 그리고 지금의 채널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선택을 이 채널로 바꿉니다.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선택 영역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선택 영역에서 제외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레디언트 컬러이기 때문에 투명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바닷가가 있는 그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영역, 즉 알파 채널로 만들어 놨던 그 영역이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투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시프트 A 키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주고요. 자, 바다와 하늘의 요 경계 역시 아까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했을 때의 흰색과 검정색의 그 가운데 부분이죠. 그 가운데 부분은 이와 같이 부드럽게 처리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볼까요? 확인됐고요. 자, 지금의 이 레이어는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처럼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늘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해주고요. 나머지 백그라운드는 즉 배경은 흰색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의 타입을 전경색을 배경으로 자, 요거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작업을 해봅니다. 클릭 드래그. 자, 컨트롤 Z. 지금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동을 해서요. 설정해 놓은 요 하늘색과 흰색이 적용이 되지 않았죠. 자, 채널로 이동을 해줍니다. 지금 알파 채널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알파 채널은 사실 이제 필요 없죠. 자, 아래쪽에 두 개의 채널을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 삭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알파 채널은 이제 필요 없죠. 해제를 해주고요. 다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 레이어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알파 채널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색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앞서 설정한 하늘색과 흰색이 표현이 되는데요.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위에서 아래로 됐나요? 조금 더, 조금 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지금 앞서 하늘 부분을 알파 채널로 투명하게 빼놨기 때문에 그 투명한 자리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알파 채널을 활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이미지를 적용해도 되겠죠. 레이어로 열기 선택을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 하늘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열기 변환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다행히 적용이 됐네요. 요 레이어 지금 현재 크기가 조금 작은데요. 크기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크기 조절 도구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원하는 크기대로 해줍니다. 크기 조정. 자, 크기 조절 도구에 대해서는 이미지 변경에 대한 그 도구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늘 이미지를 바닷가 레이어 아래쪽에 적용을 하니까 역시 투명한 부분에 아래쪽 하늘 이미지가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알파 채널 그 밖에 채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레이어를 통해서 합성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강좌를 통해서 알파 채널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 김프를 앞으로 사용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알파 채널을 아직까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강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 번 알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파 채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파 채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